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벌써 7번째 시간. 네. 8분의 1이 12.5%니까 7번째 시간은 87.5%. 그쵸? 네, 벌써 자리수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뭐 어제 언어 논리 하셨죠? 병렬형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네, 병렬형 좀 재밌죠. 그쵸? 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잘 푸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되고, 네, 글 잘 읽는 사람 더 빨리 풀 수 있고 좀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네, 오늘의 이제 자료 해석이라는 거, 눈 떴더니 자료 해석이라는 거. 자, 그래서 7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 개념편을 좀 들어가기 시작해서 아이디어 편에서 이제 뭐 비례 사고라든가 퍼센트 포인트, 그리고 단순 평균까지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중 평균 그리고 최소 교집합 이 두 가지를 좀 붙잡고 좀 집중적으로 잡아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루에 뭐 한 문제씩만 더 맞추는 연습해도 우리 그냥 앞으로 시험 때까지 100점도 뚫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얘기하긴 했는데, 자, 요 가중평균 하나만 좀 제대로 오늘 잘 장악을 하면 솔직히 한 두세 달 이상 수험기간 아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자, 게다가 가중평균은 여러분들 혹시 좀 이렇게 설명하다가 내가 정말 자신 있고 뭔가 내가 본능적으로 잘 아는 것 같은데 남들이 왜 모르는지 모르겠고 뭔가 설명하기 힘들어 막 이런 그 분야들이 조금씩 있죠. 그렇죠? 약간 저한테 가중평균이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당연하고 뭔가 너무나 왜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딱 그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대체 사람들이 왜 가중평균을 어려워하고 나는 왜 가중평균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직관에서부터 비롯해서 그걸 체계화해서 이론화해서 여러분께 좀 잘 정리를 드리고 있는데, 네, 단언컨대 가중평균만큼은 오늘 이후로 뭐 물론 이제 정말 나는 가중평균 자신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단언컨대 네, 그동안의 어떤 통계적인 어떤 그런 결과에 비춰봤을 때, 아, 비로소 내가 가중평균 좀 이해한 것 같다. 혹은 가중평균 요 정도가 끝이야? 아, 그럼 나 이제 가중평균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이 될 테니 우리 오늘 졸지 말고, 네, 사실 뭐 조는 모습을 뭐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도 네, 같이 열심히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가중평균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한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이제 좀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중평균 파트 통해서 가중평균을 이해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응용력을 기르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값이 있다면 계산하고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쭉 해가게 될 겁니다. 자, 318번 일단 이거 별표 2개 쳐주세요. 별표 2개. 아,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내가 나중에 가중평균이 조금 나리까리한데 싶으면 그럴 때마다 가끔씩 이 문제 한 번씩 풀어주면 그래도 내가 그 첫 돌은 잘 놓네 약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별표 2개라는 거. 자, 하나 풀어보고 나서 가중평균의 개념 설명부터 하나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컷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보니까 일단 가중평균 이제 이 문제 아예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풀더라도 뭐 그간에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 역시 이제 뭐 풀이법이 되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그 숫자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가중평균을 가장 실전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네, 그 가장 완결성 있게 좀 장악하는, 이해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가중평균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자, 그 페이지 307쪽 한번 펴보실래요? 교재 페이지 307. 자, 지금 네, 토픽 55 토픽스 교재 네, 307쪽 한번 펴주세요. 자, 307쪽을 펴시면 팁박스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 가중평균 치트키다. 뭐 사실 치트키라는 건 뭐 그거 쓰면 절대 질 수가 없죠,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가중평균은 요거를 끝이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가중평균을 만났을 때 네, 가중평균이라는 걸 접해서 그 순간부터 그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를 묻더라도 답을 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사고의 순서에 따라서 5가지로 정리된 것이 이것이며,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이게 가중평균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뭐 이제 기준서라든가 아니면 핵심 개념서 통해서 한 번쯤 이제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가중평균을 이해하는 방법이며 또 어떤 노하우인지 좀 같이 이해도를 좀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스텝 1, 스텝 5까지 순서가 쫙 진행이 되는데, 일단 그래도 가중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단순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하나의 어떤 기술 통계량 중에 일종으로서의 대표값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때 대표값을 쉽게 말해서 우리 반 보통 자료에서 몇 점인데? 라고 했을 때 막 긴 말하지 말고 그냥 숫자 하나로 대답해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얼마만큼이야? 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중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대표로 하는 방식 중에서 단순 평균은 평탄화해서 균등화했을 때 보통은 얼마만큼이야에 대한 답이라면, 자, 가중 평균은 네,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반에 선생님 뭐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쟤 5분 전에 전화가 왔는데 쟤도 우리 반인가요?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우리 반 자료에서 성적이 얼마만큼 돼? 라고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친구는 지금 들어온 지 5분밖에 안 됐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쟤는 지금 꿇고 꿇어서 지금 2, 3년째 이 반에 있는데 저 친구 되게 중요한 지표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단순 평균은 개별 값들의 그 중요도를 동일하다고 보았다면, 가중평균은 어떤 그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이든지 아니면은 통계적인 모집단의 규모 차이에 의해서이든지 이런 중요도를 감안해서 대표값을 산출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그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실 때 가중평균은 결국 이제 그 개별적인 자료 값들이 있죠. 그거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뭐 x1부터 xn까지 개별 n개의 값들에다가 네, 웨이트 1부터 웨이트 n까지, 그 웨이트라고 하면 중요도, 무게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중요도를 다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식으로는 가중치에다가 개별 자료들의 값들의 합을 다 곱해서 더한 후에 그것을 가중치의 합으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쭉 더해지는데 결국 중요도들, 너의 중요도를 다 더하면 전체 중요도의 크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너 1번 데이터의 중요도는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그리고 2번, 3번, 4번 이게 쭉 더해서 산출된 값이 가중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단순 평균은 중요도를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봤다고 했죠. 편의상 그 동일할 때 개별 값들의 가중치를 1이라고 보게 되면 여기가 n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다 더해서 n으로 나왔다라는 식이 사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거,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차피 계산할 때도 잘 안 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냥 가중치다, 웨이트다. 그래서 그것의 중요도를 감안한 대표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험장에서 막상 가중평이 그런 거구나 라고 했을 때 네,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건 이론과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어떤 사고 과정을 좀 잘 접목시켜서 수험적으로 완결성 있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실제로 가중평균이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3명 중에 1명은 가중평균이었는지도 모르고 시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네, 이 가중평균이라고 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거, 가중평균을 직관적으로 했을 때 어떤 속성과 속성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값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아, 이거 가중평균이구나 라고 제가 포착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구성된 한 반이 있어요. 근데 남자 평균과 여자 평균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두 평균이 만나서, 자, 주어진 거예요. 전체 평균, 그러니까 여학생 평균과 남학생 평균이 주어져 있고 전체 평균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전체 평균 하나의 속성이죠. 아니, 그러니까 여학생의 평균 속성이고 남학생의 평균도 하나의 속성인데 그 두 가지 값이 만나서 전체 평균이 된다고 하면 아, 이거 가중평균이구나. 자, 근데 제가 속성이라고 표현한 게 무엇이냐? 자, 이때 결합될 때 평균 키 할 때 평균을 계산할 때 무언가를 무언가로 나누어서 계산이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키를 다 더해서 사람 수로 나눠요. 그리고 뭐 막말로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생각을 해서 뭐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뭐 우리나라의 증가율,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일본의 전년 대비 뭐 GDP 증가율, 그리고 중국의 전년 대비 GDP 증가율이 만나서 동아시아 3국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뭐 계산을 한다. 그럼 역시 증가율이 결합돼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것도, 자, 증가율도 올해 값을 작년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되는 값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증가율, 그리고 또 하나 뭐 지수, 뭐 분수, 뭐가 됐든 무언가로 나누어서 산출된 값들이 결합돼서 하나가 되면 가중평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스텝 1이에요. 아, 그냥 뭐가 만나서 하나가 되면 가중평균인데 그 비율이다 라고 하면 가중평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가 가중평균이구나 라고 했을 때도 캐치가 되기만 해도 일단 4명 중에 3명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그 3명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되게 혼동을 많이 겪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가중치인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자, 스텝 1이 이제 가중평균의 포착이었다면 스텝 2는 자, 이런 속성들이 만나요. 혹은 비율값들이 만나요. 그럴 때 가중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인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분모가 가중치구나. 그냥 분모가 가중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네, 되게 클린해집니다. 자, 그게 이제 스텝 2예요. 자, 분모 가중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학생 평균 키와 남학생 평균 키가 만나요. 자, 그러면 그 평균 키를 계산되는 데 쓰이는 분모가 여학생 수, 남학생 수. 아, 이게 가중치구나. 자, 아까 제가 한중일 3개국의 뭐 GDP 전년 대비 증가율이 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그때 분모는 뭐예요? 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전년의 GDP 값이 전년 대비 증가율의 분모죠. 그래서 아, 그 전년 값들이 지금 가중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밖에도 뭐 분수들이 모일 때 그러면 초기 값들, 네, 이런 것들이 가중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시면 네, 어떻게 물어도 절대 꼬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나타내려는 수가 퍼센트가 섞여 있을 때 이게 보통 가중치면 퍼센트를 막 떠올려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기가 쉽거든요. 네, 딱 클린하게 분모가 가중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318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조를 보면 네, 그 어떤 A반의 평균과 B반의 평균이 만나서 뭐 하나가 된다. 아, 이거 가중평균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때 뭐가 가중치지라고 하면 지금 각주 2를 보시면 분모, 인원수가 가중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일단 스텝 2.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뭐 여학생 평균과 남학생 평균이 만나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대표값이죠.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가중평균도 대표값이기 때문에 여학생 평균과 남학생 평균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값은 얘와 얘 사이에 있죠. 그죠? 자, 그런 거 하나.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무형과 가면 이제 여자분들의 이제 비중이 되게 높고 남학생이 한두 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자, 보통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반이 뭐 무형과다 하면 여학생 수가 되게 많겠죠. 그러면 똑같은 평균을 대표하더라도 야, 우리 반 얼마야 하는데 만약에 여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럼 여학생의 평균에 이 전체 평균, 가중평균의 값이 가까워져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자, 반대로 뭐 물론 이제 안 그런 팀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지금 씨름부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 비중이 높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여학생의 비중이 높아진다. 여학생 수가 많아진다. 즉 여학생의 가중치가 높아지면 이 길이가 길어져요.
반대로 남학생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네, 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할 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거리 있죠? 그 거리를 뒤집어주면 네, 가중치구나. 그래서 거리비를 뒤집어주면 가중치다. 즉 이 점이 하나의 어떤 힘의 균형이자 무게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속성.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여기 그냥 이 거리를 남학생과 그러니까 상대방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여기다 W 웨이트 오브 여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웨이트 오브 남이라고 적어주시면 각각이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서로의 가중치의 상대적 크기구나. 네, 그게 숫자의 상대적 크기구나 라고 캐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중평균에 몇 가지 이제 속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값인데 우리 반이 다 80점이에요. 그러면 대표값으로서 가중평균 값은 당연히 80이어야겠죠? 그래서 동일한 값들의 가중평균은 그 값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막 성적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가중평균 역시 2배가 돼야겠죠? 네, 대표하는 값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값과 최대값의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가중평균은. 자, 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탕 가지고 단순평균 할 때 보면은 자, 만약에 이게 단순평균이다라고 하면 그 편차, 마이너스 편차와 플러스 편차가 막 있어요. 그러면 편차의 합이 0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특성으로 하나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중평균도 무게중심인데 라는 데 착안한다면 이런 특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각각의 그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면 제가 그걸 편차의 가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편차의 가중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편차의 가중합이 0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평균, 평균이 이 정도인가? 라고 했는데 평균이 이 정도인가? 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계산된 편차의 합이 0보다 크면 진짜 평균은 위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편차의 합이 또 음수면 진짜 평균은 우리가 처음에 이 정도인가 했던 값보다 작아졌어요. 작은 값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가중평균에서도 내가 2점인가 라고 해서 그 특정한 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편차의 가중합이 플러스다. 진짜 평균은 내가 이 정도인가 했던 값보다 크고요. 내가 이 정도인가 라고 해서 딱 그 지점을 기준으로 편차의 가중합을 구했는데 그게 음수가 뜬다. 진짜 평균이 음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인가 했던 값보다 더 작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특성 중요하고 또 유용하게 쓰이니까 하나 기억해두면 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중평균 할 때 내가 이거 가중평균 쓰래. 그리고 이게 가중치구나. 그리고 특성이 필요하면 특성 1, 편차의 가중합을 쓰든 거리비 뒤집어주든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해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중평균의 값 자체를 그냥 직접 산출해봐라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항목이 2개일 때 쉽게 쓸 수 있는 식이 이제 제가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딱 요거 하나 외우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작, 델타, 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티박스 스텝 4 직접 계산 작, 델타, 큰이라고 거기 티박스에 써져 있을 거예요. 거기 작, 델타, 큰이라고 적혀 있는 티박스에 자, 가피를 좀 할게요. 작에다가 작은 수라고 써주세요. 작은 수. 차이값, 그러니까 델타에다가 거리라고 적어주세요. 거리. 자, 그리고 큰 수의 가중치라고 적어주세요. 큰 수의 가중치. 자, 우리가 가중평균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중평균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양자의 어떤 힘의 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작은 수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수에서 출발을 해서 서로의 어떤 힘의 크기에 따라서 요 거리를 나누어 갖게 되죠. 그렇죠? 자, 작은 수에서 출발한다라는 게 작이고요.
거리를 나누어 갖는다라는 게 이 델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큰 수가 땡겨가는가? 큰 수가 자기 힘만큼 우악 땡겨가서 균형이 생기겠죠? 그게 양자의 중요도의 합에서 큰 수의 가중치가 차지하는 상대적 크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수와 큰 수의 가중치에서 큰 수의 가중치가 차지하는 상대적 크기다. 그래서 작은 수 출발해서 이걸 나눠갔는데 큰 수의 힘만큼 땡겨간다. 그 위치에 바로 가중평균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막 보면은 제가 왜 이거를 해놨냐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막 이걸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그때그때 막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솔직히 낭비가 되게 심해요. 그냥 구하래. 그러면 작, 델타 큰 하면 돼. 이렇게 익혀두시면 가장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팁박스 이렇게 포착부터 분모가 가중치라는 거, 그리고 그때 거리비 뒤집어지면 가중치 편차의 합은 0, 그리고 작, 델타 큰 빠르게 구하는 것까지 해두면 사실 다 풀 수 있어요. 다 푸는데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가중평균적 사고라고 부르는 어떤 계산 감각 혹은 숫자의 분포를 해석하는 감각으로 이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숫자를 감각적으로 다루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 감각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순간순간 어떤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요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오늘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 풀었으니까 좀 같이 보자면, 자, 지금 요거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다시 펴주시고. 자, 일단 이거 딱 구조를 봤더니 지금 평균 40과 평균 60이 만나서 52.5라는 하나가 됐대요. 아, 이거 평균과 평균이 만나서 하나가 됐어? 속성과 속성이 만나서 하나가 됐어? 아, 이거 가중평균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자, 펜으로 얘와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 12.5 있죠? 그걸 여기다 적어주세요. B 위에다가 12.5. 그리고 60과 52.5가 떨어져 있는 요 7.5만큼을 요 위에다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거리비 뒤집어지면 가중치라고 했죠? 자, 근데 가중치가 뭐예요, 지금 현재? 분모가 가중치죠. 그러니까, 가중평균이네. 그때 그 거리비를 뒤집어주면 가중치의 상대적인 크기인데, 자, 스텝 2. 무엇이 가중치인가? 사람 수구나. 자, 그래서 7.5 대 12.5가 A와 B의 인원수의 상대적 크기구나. 자, 그러면 15 대 25고요. 30대 50이니까 전체가 80명, 30대 50으로 나눠 가져요. 그러면 얘가 30명이고 얘가 50명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B와 C의 합이 120명이니까 여기는 70명이 되고요. 자, 그럼 C와 A의 인원의 합은 일단 100명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뭐예요? 그냥 C와 A가 만나서 하나가 됐을 때 몇이 되게라는 거고 가중평균 구하래요. 자, 얘와 얘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 두 수의 가중평균 빠르게 구하는 것이 작, 델타 큰인데 자, 지금 작은 수에서 출발할게요. 자, 작은 수. 자, 델타 50이죠? 큰 수의 가중치. 자, 큰 수는 얘죠? 40과 90 중에 얘예요. 그러면은 얘의 합에서 얘의 비중 몇 프로예요? 70%. 혹은 그냥 100분의 70이구나 이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평균값 얼마? 75.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최대한 빠르게 다다다다 뽑아주시면 돼요. 한 번만 그림을 그린다면, 자, 물론 나중에 그릴 일이 없겠지만 40에서 출발을 해요. 자, 그래서 90까지 50을 가져갑니다. 자, 그럴 때 어느 정도 크기냐? 70대 30이 되는 요 사이즈. 즉, 50 중에서 요 100분의 70만큼 땡겨간 위치에 가중평균이 생기고 그게 75구나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가중평균의 포착부터 이제 파악과 계산까지 해봤는데 자, 그 가중평균을 직접 계산하는 연습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 326번으로 가겠습니다. 326. 자, 326 별표 쳐주세요. 별표. 자, 이 문제 가중평균이라는 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놓쳐서 오셨던 문제예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컷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정말 이 시험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거 가중평균인지 파악도 못해서 오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계산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뭔가 이제 신규 배치량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정당 육군 얼마, 해군은 정당 얼마, 공군은 정당 얼마인데, 결국 묻고 있는 걸 보니, 네. 그래서 육군은 얼마, 해군은 얼마, 공군은 얼마인데 그것을 결합해서 하나를 보면 전체는 정당 얼마게란 뜻이죠. 아, 이거 가중평균이구나 라고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럴 때 지금 이게 왜 속성이냐면 정당 얼마, 정당 얼마, 정당 얼마는 하나의 평균이죠. 평균 매입 단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평균들이 만나서 하나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 머릿수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써볼게요. 590, 560, 그리고 여기가 64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정당 얼마와 정당 얼마, 정당 얼마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자, 그때 가중치는 분모가 가중치죠? 네, 뭐예요? 여기 주어져 있는 총기 정수가 바로 가중치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2.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계산을 해야겠네 라고 했을 때, 자, 원래는 지금 이렇게 돼요. 원래 식을 가중평균 구하는 식을 쓰자면, 자, 590에 590 곱하기 가중치의 합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 지금 3600이죠. 3600에서 3000 더하기 560 곱하기 3600분의 600 더하기 640 곱하기 3600분의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의 가중치가 제로예요. 그냥 가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마!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중치가 없다라는 건, 네. 야, 나도 우리 반에 껴줘. 아니야, 네 가중치 제로야. 라고 하면 그냥 날리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 자, 결국, 560과 590. 예, 이 11년에는 590에 3000, 560에 600정을 매입을 했는데, 그 두 개만 가지고 보면 되죠. 자, 뭐 하면 돼요? 네, 작 델타 큰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작은 수 얼마예요? 560. 자, 델타 얼마죠? 30. 자, 그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눠 갔냐면 이게 1대 5죠. 깔끔하게 본다면 자, 큰 수의 가중치 6분의 5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6분의 5구나. 자, 그래서 결과는 여기가 25니까 네, 585구나. 이렇게. 자, 그거 여기다 좀 챙겨 놓을게요. 여기 챙겨두기 이렇게. 자, 그러면 아직 이제 작 델타 큰 써보고 있는데, 자, 요거 혹시 이거 할 때 헷갈리셨던 분들 30초 정도 더 드릴 테니까 14년 마저 해결해 보세요. 준비, 시작.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작은 수로 출발을 해요. 자, 이번에는 지금 14년 같은 경우 얘와 얘와 얘가 만나는데 가중치가 그때 그냥 1대 3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작은 수부터 가겠습니다. 작은 수. 자, 델타 얼마? 80. 560에서 640 사이예요. 자, 그 다음에 큰 수의 가중치다라고 하면 4분의 1이죠. 자, 그러면 결과는 58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85가 580보다 낫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다른 두 문제가 사실 우리가 되게 쉽게 풀고 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당락을 가르기도 했고 고득점을 갈랐던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319번으로 돌아와서 이제 스텝 4 직접 자,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한번 해봤다면 이제 스텝 5 뭐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319번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가볍게 풀고 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319입니다. 자, 컷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묻고 있는 거 보면 지금 A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이 B당 지지자보다 높니? 라고 물었고 자, A당 요 둘이죠. 자, 찬성 비율이다라고 하면 애초에 찬성 플러스 반대분의 찬성이지만 네, 굳이 찬성 뭐 그냥 상대비 쓴다면 반대분의 찬성의 상대적 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A당 지지자가 흩어져 있으니까 상대비를 내가 써서 상대비가 얼마만큼 되는데 라고 확인을 할 때 자, 얘는 9배, 얘는 6배라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그냥 20분의 150이라고 딱 써놓고 여기 나머지 지금 55분의 75다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겠지만 그거 이전에 아유 귀찮네 라고 하면서 봤을 때 자, 얘는 9배, 상대비 봤을 때 얘는 6배예요. 자, 이 정도 되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B당 지지자 같은 경우 구조를 이게 수의 분포를 보니까 자, 얘는 1.5죠. 얘는 1이죠. 자, 상대비가 얘는 6이랑 9의 결합이면 그 사이에 있을 거고 자, 얘는요 1과 1.5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디가 커요? 하나마나? 그렇죠? A당이 크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자, 이렇게 가볍게 그냥 뭐야 A가 높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뭐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것과는 한 2, 30초 정도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자, 제가 스텝 5에서 세련된 계산 감각으로 이어간다, 그리고 분포의 해석 능력으로 이어간다라고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하지만 시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문제, 네, 319번 간단하게 다뤄봤고, 자, 이제 계속 연습을 좀 진행할게요. 자, 320번 별표 쳐주세요. 320번 별표. 자, 이 별표. 네, 역시 중요한 이해, 출제 포인트를 점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320, 준비, 시작.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별표 쳐둔데 옆에다가 네, 분자와 분모의 구분이라고 적어주세요. 분자와 분모의 구분. 분자와 분모의 구분. 자, 지금 이 설문조사. 자, 사실 이 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뭐 입법고시 엄선 문제도 이따 다룰 거고 실제로 입법고시 문제 같이 풀어보거나 혹은 역으로 민간이나 7급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끔씩 묻는 포인트인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데 실제로 나오면 정리가 안 돼서 되게 헤매는 그런 출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거 보면 지금 희망 응답자 성별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남성 여기 30과 37.5가 만나서 33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 이거 그냥 남성 중에 얼마, 여성 중에 얼마, 그래서 전체 중에 얼마, 속성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으니 가중평균이구나라는 거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스텝 1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의 구조를 보면 전체 남성 대상자 중에 30%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고 자, 전체 여성 대상자 중에서 37.5%가 나 희망해 라고 대답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료는 그래 희망해 라고 대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가 설문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자, 일단 펜을 들어서 기계적으로 얘와 얘의 거리비인 4.5를 남성 위에다 쓰고 남성과 전체의 거리비인 3을 여성 위에다 쓰면 자, 4.5 대 3이 가중치의 상대적 크기, 즉 분모비를 의미합니다. 이거의 분모, 이거의 분모가 가중치에 해당되고 그거의 상대적 크기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자, 요 30%가 계산될 때 분모, 남성 대상자 수예요? 남성 응답자 수예요? 대상자 수죠. 그렇죠? 대상자 중에 30%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분모와 분자의 구분이다라고 말한 게 자, 그 포인트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대상자 대 대상자의 크기,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고 자, 1대 1.5니까 자, 2대 3이고 따라서 여기가 전체 대상자 수는 1000명이니까 자, 여기가 600명 그리고 여기가 400명이라고 쓴다면 요게 의미하는 거는 대상자의 상대적 크기라는 거, 분모비라는 거 그거 꼭 좀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묻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응답자 수를 묻고 있죠. 대상자 수의 비교가 아니라 응답자 수를 물었다는 건 자, 그럴 때는 이거예요. 600명 중에 30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분모분의 분자에서 분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180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자, 12.5가 8분의 1이니까 얘는 8분의 3이고 따라서 여기 150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모비 뽑아놓고 나서 근데 거기에다가 분자의 비교를 묻고 있으면 다시 한번 비율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 여성 응답자 수 150인데 왜 남성 180보다 많다? 그렇지 않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80명과 150명을 대상으로 그 중에 40%가 코 희망하고 그 중에 50%가 눈 희망하고 이런 구조예요. 합이 100이 넘는다는 건 복수응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게 각주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자, 코 성형 희망하는 남성 응답자 수다라고 하면 180 중에 40%, 여성 희망자 수는 150 중에 44%. 자, 올 때 10%, 갈 때 20%, 갈 때 크니까 남성이 더 크죠? 그래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얘는 옳은 선택 처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321번은 네, 이렇게 가중평균을 계산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연습을 지금까지 했는데 321번을 통해서는 가중평균을 직접 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성을 활용해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21번 시간 드리겠으니까 풀어볼게요. 네, 자, 준비, 시작!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백에다가 동그라미 1, 2 필기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 2. 자, 동그라미 1. 직접 계산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직접 계산. 가로 열고 적당한 어림산이라고 적어주세요. 적당한 어림산. 자, 동그라미 2. 편차의 가중합이라고 적어주세요. 편차의 가중합. 자, 저랑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묻고 있는 거 2010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4% 미만이니?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가 4 미만이니? 라고 물었을 때 자, 여성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남성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값을 물었죠. 아, 이거 가중평균이구나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요 두 값의 가중치 즉 사람의 수니까 이거 요거 가지고 이거 가중평균 구하래 라고 하면 그냥 일단 그냥 쉽게 그냥 직진할 수 있는 거 직접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작 델타칸 쓰겠습니다. 작은 수. 델타 얼마예요? 5. 자, 큰 수의 가중치. 자, 대략 얘를 1대 1.5 정도, 1대 1.4라고 보셔도 되는데 1대 1.5라고 본다면 자, 여기에 곱해지는 게 양자의 합에서 가중치의 합에서 큰 수인 5.5의 가중치. 요만큼이죠. 그쵸? 자, 이거 대략 몇 퍼센트예요? 이거 60%죠? 5의 60%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이 3이 되고 3.5 정도 됩니다. 결과값이. 그러면 오른선지다.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여기가 4 미만인지를 물었는데 아, 나 이거 계산 말고 그냥 속성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4 이상인지 아닌지 나는 그냥 확인할 거야. 라고 하면 자, 0.5 편차의 가중합을 볼 건데 자, 4로부터 얘는 마이너스 3.5만큼 끌어내리는 친구이고 얘는 1.5만큼 끌어올리는 친구예요. 이게 편차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5만큼 끌어내리는 친구의 영향력은 1000 정도 되고 플러스 1.5만큼 끌어올리는 친구의 영향력은 즉 가중치는 1.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5 곱하기 1000 정도 되는 거 그리고 1.5 곱하기 한 1500 정도 되는 거 이건 1대 1.5 될 때 자, 편차의 가중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살펴보면 얘는 15, 15, 225 그래서 앞머리 225로 출발하고 얘는 3.5로 출발하기 때문에 딱 봐도 여기가 더 크구나. 그래서 편차의 가중합이 0보다 작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혹은 그냥 2배 이상 2배가 안 되니까 편차의 가중합 했을 때 음수 부분이 더 커서 편차의 가중합이 4를 기준으로 계산된 편차의 가중합이 음수다. 자, 그러면 진짜 평균은 4보다 작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그래서 오른선지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아마 이 풀이 틀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쌤, 이거 완전 풀이 엉망이에요. 막 이러면서 네, 와,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막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전년 대비 증가율과 전년 대비 증가율과 전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가중치는 뭐예요? 분모인 전년 값이에요. 그렇죠? 전년 값이면 지금 여기서 10년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10년의 전년은 몇 년이에요? 2009년. 근데 우리 지금 이거 가지고 썼죠. 몇 년 값이에요? 2010년. 그러면 잘못된 가중치를 가지고 지금 대충 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 지금 엉망으로 풀고 있는데 사실 이거 0.5% 내려봤자 1000이고 5% 대충 감안해봤자 다시 원상복구 시켜봤자 한 70 빠지니까 1400이니까 그러니까 140 이렇게 출발하니까 에이 그냥 비슷해서 그냥 썼나 보다. 다들 그런 거 맞죠? 그쵸? 네. 네, 그래요. 역시. 네. 자,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정확히 이해를 하면 전년값을 가지고 해야 하나 얘가 그냥 살짝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냥 그대로 활용했고 특히나 이제 편차의 가중합을 봤을 때 마이너스 부분이 워낙 커서 더 이상 이 오차를 역산을 해야 돼서 오차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걸 짚어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이걸 활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출제 가능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역시 같이 좀 짚어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연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2번. 네, 322번. 네, 풀어보세요. 리을 선지 준비, 시작.
자, 보겠습니다. 자, 표 차트 전환, 주어진 표를 차트로 전환했을 때 올바로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무 가셔서 이제 보고서라든가 어떤 서류를 보게 되실 때 올라와 있는 레포트들이 제대로 작성된 건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표 차트 전환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별로지만 실무에서는 되게 많이 굴러가는 그런 사고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이거 봤을 때 자료 구조 보면 여기 연령대별 자료를 보면 블로그 이용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30에서 39세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블로그 이용자 중에 27.4%가 30에서 39세에 해당되고 트위터 이용자 중에서는 30에서 39세 비중이 29.5%인데 자, 그거 결합했을 때 30에서 39세가 28.5%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얘 딱 봤을 때 얘로부터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 한 10일 정도 되고 얘로부터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 10 정도 되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비슷하다는 건 이거의 분모인 설문조사 대상자 수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얘는 사실 산술평균이구나 라고 추론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얘의 지금 대상자 값은 여기 주어져 있어요. 1000명과 2000명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트위터 이용자가 2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28.5에 비해서 중점인 28.5에 비해서 29.5로 훨씬 더 많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산술평균 내놨네, 틀렸네 이렇게. 자, 그 322 위에다가 숫자의 기원이라고 필기해 두세요. 숫자의 기원. 숫자의 기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숫자 봤을 때 이 숫자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323번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324 준비 시작. 자, 보겠습니다. 자, 전년대비 증가율 5% 이하인지 물었는데, 자, 임업 총수입 보니까 임업 소득과 임업 경영비의 합이에요. 와, 이거 더해가지고 5% 증가했는지 보려니까 귀찮아서, 귀찮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 숫자 구성을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애가 사실 80이랑 84 혹은 8000에서 8400 정도 딱 됐을 때, 5% 금방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봐도 되죠? 자, 얘 5% 400 정도 돼요. 거기다가 8055에 400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8487은 더 늘어난 값이죠. 증가율이 5%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5%가 맞는지 85 곱하기 5를 하면 425인데 여기다 그걸 더 했을 때보다 9123 더 크죠? 얘도 5% 많이 늘었네. 자, 얘의 증가율과 얘의 증가율이 결합돼서 하나가 된다면 당연히 5%보다 크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겠죠. 자, 스텝 5와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패턴 또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324번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메인 메뉴를 한 단위씩 주문한대요. 결국 여기 있는 거를 아무거나 두 개씩 이렇게 페어링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총 단백질 함량이 총포화 지방 함량의 2배 이상인지를 물었고, 그 말인즉슨 포화 지방분의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하더라도 2 이상인지를 묻는 것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얘분의 얘가 어떻게 묶어서 합쳐서 생각하더라도 2 이상인가?
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2 이상 이런 값들이 있을 거예요. 개별 메뉴별로 포화지방분의 단백질의 값이 있을 텐데, 자, 그런데 두 개씩 묶어서 하나로 보았을 때 언제나 2 이상인지를 봐라. 아, 이거 가중평균이구나 파악을 해주시고 나서, 자, 그런데 개별값의 어떤 흐름을 보면 2 이상, 2 이상, 3, 3, 8, 4보다 크고요. 정확히 2고 얘도 2보다 커요. 정확히 2거나 2보다 크네요. 이것들을 어떻게 결합해도 2 이상이겠죠? 그래서 오른선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가중평균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정말 피곤해지는 그런 선지입니다. 시간 낭비도 심해지고요. 네, 이렇다라는 거. 자, 325번 별표 쳐주세요. 325번 별표. 자, 사실 가중평균 제가 스텝 5, 네, 스텝 5로 5가지 단계로 정리를 드렸는데, 진짜 그게 전부이고, 그게 가장 완결성 있는 정리이다. 라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순간이 딱 와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배운 거 그 안에서 풀라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시면 돼요. 자, 325번 풀어보겠습니다. 리을 선지. 준비, 시작.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험장에서 1교시 언어치죠? 네, 언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보통 무슨 생각해요? 아, 자료 잘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책형에 따라서는 그 해 자료 해석 1번 문제인데, 자, 그냥, 자료 잘 봐야겠다 해서 딱 시작을 했더니, 다시 생각해봐. 약간 이랬던, 그죠? 정말 잘 보려고? 약간 이랬던, 그랬던, 상징적인 문제긴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강의 과목 수는 이 대학 전체 과목 수의 50% 이상이다라고 물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념 전환한 걸 통해서 하면, 자, 뭐 영어 강의 과목 비율이 있고 그거 전체 과목 수가 있으니까 다 곱해가지고 그냥 숫자 더해가지고 비교해도 답은 낼 수가 있어요. 적어도 못 푸는 경우는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중평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요소가, 자, 전체 영어 강의 과목의 비율이 50 이상인지를 물었는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과목별로 영어 강의 과목 비율이 만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을 때 50 이상이 이게 뭐예요? 가중평균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율들이 막 만날 때의 가중치는 무엇일까? 보면, 자, 분모가 가중치다라고 했죠? 분모비. 자, 그럼 이 값들의 분모는 뭐예요? 보시면, 아, 각각의 과목수구나. 즉, 아, 얘가 가중치구나 라고 바로 파악이 가능해요. 그게 스텝 2. 자, 그러면 일단 그걸 고려해서 보는 게 좀 귀찮으니까 밑에다가 가중치를 합쳐두도록 할게요. 자, 15, 11, 12. 네. 15, 11, 12. 15, 11, 12, 13. 그리고 31, 1, 2, 36. 31, 1, 2, 36. 네, 자. 저는 이거 속으로 이렇게 음독할 때 옛날에 그 슈퍼마리오 좀 가끔씩 생각나요. 뭐, 그쵸, 다들 그렇죠. 네. 그래요. 갑자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자, 어쨌든.
자, 이거 볼 때, 가중치가 이렇구나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직접 계산? 아닌 것 같죠? 그럼 뭐 있어요? 그냥 편차의 가중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밖에 없죠, 지금? 네, 자,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편차의 가중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얘는 50으로 대략 마이너스 4만큼 끌어내리는 친구고, 얘는 50을 기준으로 플러스 40, 얘는 또 대략 플러스 40, 얘는 플러스 11, 플러스 30, 얘는 16만큼 끌어올리는 친구고, 얘는 40만큼 끌어내리는 친구예요. 이것들 각자의 영향력이 주어져 있는 가중치죠. 이거 곱하기 이것들을 싹 더했을 때 편차의 가중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비교 확인의 기준 할 때 이거 어차피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한다면 그래도 기준 잡기 쉬운 것 기준, 그래서 항목의 개수가 적은 마이너스 값부터 확인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런데 요 40만큼 끌어내리는 친구와 40만큼 끌어올리는 친구들의 합을 일단 상쇄하고 출발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끌어올리는 친구는 23의 힘으로 중요도로 이렇게 하고 40만큼 끌어내리는 애의 힘은 36이에요. 양자가 상쇄가 된다면 남는 부분은 마이너스 40 중에서 얼마예요? 자, 23이 상계가 되니까 여기 13이 남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편차 마이너스 520이다 라고 두고 출발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 가만히 해봤자 그냥 마이너스 60 정도 붙어 있을 때 했는데 플러스 부분 보면 큰 수인 얘만 보더라도 이미 플러스 930이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편차의 가중합이 0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진짜 평균은 50보다 크겠죠? 오케이. 그러면 맞는 선지다 라고 처리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당락을 가르고 출발했던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325번 봤고요. 자, 327번 자료 가중평균의 구조를 진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게 약간 지독하게 물은 문제기는 해요. 자, 한번 327 풀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간단한데, 네, 진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풀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좀 제법 많았던, 제법이라고 하면 거의 2명 중에 1명 정도 되었던 그 정도의 문제이긴 합니다. 자, 30대 기능직 취업자 수와 후단을 비교하고 있는데 주어진 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자, 30대 기능직 취업자 수 7.2%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게 되면 30대 취업자 중에서 기능직에 취업한 사람이 7.2%구나. 즉 여기에 해당되는 게 30대 취업자 중에 7.2%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좀 챙겨두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때 30대 중에 고졸 남성의 비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가게 되면,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정보가 의미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얘와 얘 말고 얘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30대 남성 중에 중학교 졸업의 비중이 0.5%고 30대 그 여성 중에 중학교 졸업인 사람의 비중이 0.3인데 요 두 개가 만나서 0.4가 됩니다라는 정보밖에 얘와 관련해서는 주어진 정보는 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와 얘가 만나서 얘가 된다. 얘가 얘와 만나서 얘가 된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얘와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 10이라고 보고 얘와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 10이라고 보면 이거 거리비를 뒤집어 준 값이 지금 1대1이죠. 1대1이라는 건 자, 거리비는 분모비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비는 분모비, 분모가 가중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요 1대1이 의미하는 게 30대 조사 대상자 수, 즉 얘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30대 여성 취업자 수 대 30대 남성 취업자 수, 가로 열고 둘 다 조사 대상자 수를 의미해요. 분모의 분모. 그게 1대1이구나. 즉 전체 조사 대상자의 몇 프로구나? 50%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전체 얘를 100으로 봤을 때 얘가 50%만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디 갔어요? 네, 그 30대 남성은 50%인데 그 중에서 지금 고졸인 사람이 15.5%래요. 자, 그러면 이거의 절반 7.75죠. 그래서 이게 더 많다고 옳지 않은 선지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자, 이 값을 계산하는데 0.5라는 값을 계산하는데 쓰이는 분모가 뭐예요? 30대 남성 조사 대상자 수 가로 열고 걔들 싹 다 취업자임을 전제로 해요. 자, 그러면 15.5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분모는요. 마찬가지로 30대 취업자 수, 조사 대상자 수를 의미합니다. 자, 얘의 분모도 같죠? 이 값을 계산할 때 활용된 분모도 같아요. 이 값을 활용된 데 쓰였던 분모도 같아요. 자, 여자 파트를 보면 얘를 계산되는 데 쓰였던 분모 역시 30대 여자 조사 대상자 수를 의미하고 얘도 분모는 다 똑같죠?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거리비를 통해서 분모비를 추론함에 있어서 아무 세트나 써도 돼요.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그런데 일단 거기까지 하나,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일단 거기까지 하나.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시험장에서 내가 쓰기 편한 수 갖다 써야지. 자, 우선 제 눈에 이게 걸렸기 때문에 30, 50, 40 깔끔하네 라고 썼지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1로 깔끔해요.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거리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리비를 뒤집어 줄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 자, 예를 들어서 여자 평균이 80이고 남자 평균도 80인데 네, 전체 평균이 80이다. 그래서 남자 비중 얼마게라고 하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비를 쓸 수 없는 그런 숫자 조합은 거른다라는 거. 자, 50대 취업자 수 남성과 여성의 비교를 묻고 있어요. 저 취업자 수는 분모에 해당되죠. 조사 대상 수의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고 있고 자, 그러면 그냥 얘와 얘가 만나서 얘가 됩니다를 써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얘와 얘가 만나서 얘가 됩니다. 근데 아무거나 그냥 쓰기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그냥 얘 숫자 깔끔하니까 얘를 쓴다면 16대 14 뭐였어요? 14. 그래서 50대 남성은 14고 여기가 16이니까 적다 옳은 선지 이렇게 할게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요거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냥 정확히 알고 너무나 당연한 지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약간 헤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28번 가볍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329번으로 갈 텐데요. 자, 328 준비 시작.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국 묻고 있는 것은 얘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과 얘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네, 왼쪽이 더 큰지를 물었는데 자, 일단 더하기도 귀찮고 더해서 분수 비교라니 싶을 때 전체적인 분포를 보게 되면 자, 2만이라고 보더라도 10% 넘게 늘었죠? 그러니까 분모 증가율은 10%보다 큰데 자, 120에서 132로는 10%인 12보다 안 늘었고 얘에서의 증가율도 10%보다 안 돼요. 자, 10%가 안 되는 것과 10%가 안 되는 것의 결합은 10%가 안 된다. 그래서 분자 증가율이 10%가 안 된다는 걸 가볍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의 비중은 네, 10% 넘게 증가했는데 10%가 증가율이 안 된다라면 여기가 더 작죠, 왼쪽이.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다 라고 바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30초에서 1분씩 아끼는 시간들이 모이면 정말 큽니다. 우리는 총 40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중평균 네, 익혀두면 굉장히 강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 자, 329번 별표 2개 쳐주세요. 2개. 자, 이 문제도 정말 네, 재밌는 문제입니다.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 필요한 제가 키워드를 몇 개 좀 적어드릴 테니까 그 위에 여백에다 좀 적도록 할게요. 자, 일단 증감률 누적 적어주세요. 증감률 누적. 그리고 한글 단위 활용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작, 델타, 큰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뭐 그거 우리가 늘 하던 거 익숙해져 있으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겁니다. 자, 기억선지 풀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분 40초 컷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무슨 주제 하고 있어요? 가중평균, 그쵸? 자, 근데 이 문제는, 네, 아까 그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네, 가중평균인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뭐, 그냥 편하게 약간 얘기를 하면, 32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제,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문제라면, 이 문제는 약간 어디 100점을 맞으려고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럴수록 좀 앞서갈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딱 봤을 때 지금 뭐 탁주 청주는 판매량과 병당 판매 가격이 각각 10%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과실주는 변화가 없다고 해요. 이런 얘기 왜 하지? 일단 주어진 자료는 이렇게 판매량과 병당 판매 가격을 좀 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래서 네가 묻고자 하는 게 뭔데? 라고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판매액의 합이 그래서 얼마가 늘었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판매량과 병당 판매 가격을 주고 나서 판매액을 물었다면 판매액은 양자의 곱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판매량과 병당 판매 가격이 10%씩 늘었다. 자, 얘도 10% 늘고 얘도 10% 늘면 그 곱은 몇 퍼센트 늘어요? 그렇죠? 네, 21%.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10%인 1%가 붙으니까 2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의미하는 거냐면 자, 얘 21% 늘었대요.
그럼 얘도 21% 늘었고 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건 증가율 관점에서 네, 제로인데 자 21과 21과 0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15니라고 부른 거죠. 그쵸? 아 뭐예요? 가중평균이구나.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무엇이 가중치인가를 알 때 뭐가 가중치다? 분모가 가중치다라는 거. 자 증가율 21%의 분모가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재값이죠? 아 현재 판매량들이 가중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캐치만 돼도 일단 이미 3명 중에 2명 또는 1명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답을 내면 이제 네, 터지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1500, 1500, 뭐 1000병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자 우리가 뒤에 가서 다른 주제 할 때 배우겠지만 한글 단위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세요. 자 동양, 서양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어떤 언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쓰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냥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15, 15 하면 225죠. 그럼 이거 225만이다 라고 해서 그냥 225만 이렇게 적어두세요. 네. 그리고 뭐 필요하면 나중에 뭐 225 천만이다 뭐 이렇게 맞춰줘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175만이다 이렇게. 자 얘는요 160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21%의 가중치가 이거 묶어서 하나라고 보면 자 그러면 자 21과 0이 만나요. 21과 0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데 그때 가중치는 160대 얘 얼마예요? 400 그쵸? 21과 0이 400대 160으로 만나면 몇 시대에게 뭐예요? 델타 큰 바로 들어가면 되죠? 스텝 4. 자 그래서 여기 작은 수 델타 얼마예요? 21. 큰 수의 가중치 얼마예요? 560분의 21에 걸려있는 가중치 400이죠. 그렇죠? 자, 이거 뭐 80으로 약분하면 여기 7분의 5죠. 그러면 이 부분 얼마예요? 15. 그러니까 전체 15. 맞는 선지. 오케이. 자, 알고 보면 참 잘 만든 그런 문제였고 가중평균 어때요? 또 해보니까 별거 없죠, 그쵸? 할만하죠? 네, 이게 처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애초부터 잘 잡아두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공부를 1년, 2년 그 이상 해오신 분들은 그냥 묵었던 좀 체증을 내리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교시부터는 남은 문제들 또 입법고시 엄센 문제까지 쭉 풀어갈 테니까 네, 또 10분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